아, 이 그림들이 무슨 걸 나타내는 그림들일까요? 여기 나뭇잎 사진 하나 있고 밑에는 어, 미국 지폐가 말려 있고 흰 가루들이 있죠. 저 위에는 주사기와 흰 가루 어떤 알약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바로 그 분야. 마약 산업.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약 산업, 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강한 자들이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마약에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식물 이런 거에서 추출하는 마약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공장에서 어떤 화학 작용과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어떤 화학 물질들을 섞어서 만드는 화학 마약이 있습니다. 자연 마약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런 거에서 제일 잘 알려진 요거 코케인. 수리남이라는 영화에서도 코케인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말했었죠. 왜냐 이게 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약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코케인은 그때 말했던 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필로폰은 어, 사탄의 것이다. 왜냐 필로폰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코케인이 있고요. 여기 나뭇잎은 뭐냐? 이게 이제 대마초잎입니다. 이거를 잘 말리고 가공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사건에서 나오는 그 대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양귀비가 다 지고 나면은 그렇게 봉우리가 생깁니다. 이런 봉우리가 생기는데 물론 관상용 양귀비는 이제 안 되지만은 일반 양귀비에서 여기 봉우리에 칼집을 내면은 즙이 나옵니다. 즙이 나오는데 이 즙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편 전쟁이라고 하시죠. 아편 전쟁. 아편입니다. 아편. 모르핀. 모르핀. 헤로인. 이거를 이제 가공하면 헤로인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모르핀입니다. 모르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자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마약 중에 하나고요. 또 밑에 어떤 말라 비틀어진 어떤 식물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섯입니다. 버섯, 독버섯. 독버섯인데 독버섯으로 죽는 독버섯도 있지만 어떤 버섯들은 이제 환각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진 버섯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음모론이긴 하지만 여러분 스머프 영화 아시죠? 스머프 영화 거기 보시면은 파란 친구들이 버섯 마을에서 뛰어놀죠. 그들이 파란 이유가 아마 다 약쟁이들이라 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파란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음모론이 있는데 아무튼 이 버섯 또 많은 국가들에서 마약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연적인 마약이 있다면은 비자연적 마약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친구들인데 LSD도 이제 연예인들 마약 사건에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위에 보시면은 LSD를 복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게 나오면서 이렇게 색감들이 막 보이고 막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적외선 카메라를 내 눈에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게 막 빙빙 돌아가고 아무튼 그게 이제 LSD 이것도 이제 합성 마약으로 사람이 이제 화약 반응으로 만드는 거고 요 세 개가 이제
걸 나타내는 건데 이제 주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결정체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아는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인데 이 결정체를 어떻게 주사기에 넣느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필로폰을 가열하면은 이게 액체가 됩니다. 액체. 그 액체를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몸에 주입을 하면은 필로폰이 몸으로 들어오면서 그 막 환각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혹은 이거를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이란 마약 있죠. 그 마약 또한 어, 합성 마약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게 비싼 이유가 마약을 재배하는 건 저렴한데 비싼 이유가 위험 부담이 커서 비싼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나라에 마약이 저렴하다.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나라에 마약이 퍼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마약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 세계에 빅3가 있죠. 빅3. 우리 남미는 대표적인 게 우리 코케인으로 유명합니다. 코케인. 남미는 이제 코케인 제국이라고 해서 이 코카 잎을 가지고 코케인을 만들고 이거를 미국으로 보내죠. 남미는 코케인의 재배 왕국이고 그리고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양귀비밭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테러리스트들 아프가니스탄에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필요로 합니까? 무기를 필요로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남아있는 산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아있는 산업이 없고 여기가 또 농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 할 수 있느냐?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잠시만요. 네. 잠시 제가 PPT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앞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양귀비꽃을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테러리스트 자금도 되고 아무튼 그런 데가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마다 뭐 양귀비밭을 얼마를 태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이 양귀비의 1등 생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닐 제가 중국이랑 같이 집어넣었는데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중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한다는 것은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미두는 팩트인데 이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왜냐면 이제 미중 지금 전쟁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그러면서 미국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쟁이들이 펜타닐을 하면은 이제 거의 가시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뭐를 하고 하냐면은 펜타닐을 미국에 이렇게 보낸 거는 중국이다. 과거 아편 정책으로 당했던 나라가 똑같은 짓을 미국에게 하고 있다. 이게 팩트를 기반해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그저 미국이 펜타닐 사태를 중국에게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즘 중국이 펜타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요즘 잘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마약 비즈니스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 나라들이 좀 선진국은 아니지만은 어찌 보니까 이 기득권이 있고 그리고 그 기득권이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돈을 좋아하는 나라들이니까 남미도 뭐 오랫동안 이제 나라는 들떠났지만 기득권은 유지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우리 대학 단체들이 기득권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중국 공산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절대 아니고 나라는 망조가 된 나라고. 근데 전 세계를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죠. 우리 바로 위에. 어딥니까? 여기지. 우리 정은이의 나라. 네. 여기는 정은이가 신 아닙니까? 신. 이거만큼 강력한 어떤 현재 시대의 왕조 국가가 있을까요? 사우디도 왕조 국가지만은 이 북한만큼은 못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알지만 북한산 마약이라고 해서 북한이 이 필로폰만큼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필로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열해서 주사위로 쫙 빨아가지고 딱 하는 마약. 이 필로폰의 절대적 기술이 북한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이게 국가 주도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은 달러를 받아들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우리 북한에서 만드는 마약을 이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갈까? 이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돼. 북한이 중국에게 팔 수 있을까요? 중국은 예전에 아편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남에게 팔지만은 자국 내에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사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아편에 대한 그 과거 영국에게 당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아픔이라고 하지만 뭐 약한 나라가 당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디에 팔 수 있을까? 가까운 나라들 중에. 우리 코리아에 자꾸 요즘 마약이 도는데 저는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 루트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북한이 마약을 만들죠. 마약을 만드는데 이 마약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파는 루트를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 조직들, 또 간첩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 집단들하고 연관해가지고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전라도 출신 조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돈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좀 적금정일 수도 있겠지만 전라도라는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왼쪽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기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의 깡패들이 그 지역에 숨어 들어간 간첩을 통해서 북한에게서 마약을 공급받고 그걸 대한민국에 뿌리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의 거대한 전라도 깡패가 되고 사업가들이 되었다면은 깡패 사업가들이 이거는 싹 다 잡아야 되는 현황이 된 겁니다. 그들까지 깡패들까지 싹 다 잡아들여야지 이 마약 프리한 국가가 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주세요.